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김이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너보다는 일단 나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일간이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피지기 나를 알고 너를 안다라고 해서 또 명리학에서 제가 저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아는 것은 정화를 아는 것이고 너를 아는 것은 월령, 월지를 아는 것이다. 라서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어저께 병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사우나 한증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그 이상의 엄청난 열기를 말한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열기를 불의 기운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 지지로 봤을 때 4, 5, 미월이 바로 여름이 될 것이고요. 방향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방. 그래서 4, 5미 남방, 남쪽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적색이죠. 적색, 빨간색이면서 주작이 주관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주작, 붉은 봉황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이제 화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오상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정화를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된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양인 남자가 있고 음인 여자가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음양은 서로 공생공존하는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 양화가 있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양화가 되는 겁니다. 양화. 같은 화이지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냐에 따라서 특징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병화는 어떤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지화.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합니다. 등촉지화. 등축이 아니고 등촉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같은 개념, 전기 불 같은 그런 개념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라기보다는 조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우리가 연료를 하늘에 던져가지고 병화에 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화라고 봤을 땐 정화는 전기불,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모닥불, 뭡니까? 장작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촛불 같은 경우로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죠. 연료. 그래서 인위적인로 만드는 정화는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서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목생화해야지만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오래 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촛불도 계속 오래 타려면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장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캠프파이어 이제 재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연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정화는 그 빛과
목과 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시사철 간목이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간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 다 화식이 되죠. 불이 오히려 꺼지는 우리 어렸을 때 대보름에 깡통 돌리기 여러분들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 태어나는 애기들은 몰라요. 시골에 살지 않는 한 뭐 쥐불놀이라든가 대보름 때 깡통 돌리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특히 도심지 사는 애들은 그런 거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쥐불놀이 같은 거 깡통 돌리기 할 때 나무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불을 안 삽니다. 적당하게 불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당량의 나무를 넣어야지만 활활 잘 타는데 너무 많은 나무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꺼져. 그게 바로 목다 화식인 것이고 그때 나무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바로 경금이죠.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신왕하게 되면 일간이 병화, 일간이 정화일 때는 이 화는 뭘로 본다? 빛으로 본다 그랬죠.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고 타간지의 화는 열기로 본다. 빛은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타간지에 있어서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이거는 조후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화는 두 가지 개념, 빛의 개념, 열기의 개념.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보고 나머지 화는 열기로 본다. 그래서 4월, 5월 묘는 스스로가 열기가 뜨거운 여름인데 그때 일간이 병화라든가 정화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빛은 보강을 하되 보다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야 된다. 그래서 병화도 정화도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빛은 보광을 하고요. 보광을 하고 뜨거운 열기는 조후한다.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는 조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4, 5, 비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하다 반드시 임수를 보는 것이고 임수가 4, 5,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임수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월은 월령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리를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연지, 일지, 시지도 아닌 월지가 되겠습니다. 주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이고 이춘하주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해자축 겨울은 굉장히 춥죠. 반면에 4, 5미 여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인묘원 모강절, 신유월 금왕절, 해자월은 수왕절,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 진술, 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월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월지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사주 전체의 왕세와 사주 전체의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그거는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아주 북이 겸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반면에 사주의 왕세가 깨지거나 한열이 깨지거나 둘 다 깨지게 되면 아주 빈전한 사주, 삶이 매우 고달프고 삶이 매우 어렵고 진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다. 이왕이면 좀 좋은 생년월일시를 좀 타고나는 것도 필요한데 다 뭐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인연법에 따라서 전생에 자기가 덕을 많이 쌓으면 이 생에서 좋은 사주 받고 태어나는 것이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이 생에는 뭐다? 그쵸, 어렵게 사는 겁니다. 세상 만사 공짜고요. 세상 만사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공평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 만사 끝까지 보게 되면 윤회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어떻다? 악행을 하게 되면 그 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독과죠. 과라고 해서 독의 나무에서는 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독수독과 형법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 생을 위해서 선업을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 소서가 되면서부터 5월에서 이렇게 미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큰 틀에서 미월은 4, 5, 미월은 여름이 되죠. 뜨거운 여름 혹서기가 되면서 매우 조열한 그런 시절입니다. 4월, 5월, 미월. 4, 5월은 화왕절이, 제가 4월, 5월엔 화토가 같이 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 5월은 화왕절이고, 그 다음에 진, 술, 축, 미, 월은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4개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축미월의 4개월은 항상 상반월과 반월과 하반월로, 월이죠. 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일단은 뭐 진월, 술월, 축월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했고요. 또 다시 이 진술, 축월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미월이니까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을 어떻게 나누냐.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으로 나누고요. 대서부터 그 다음에 입추 전까지가 하반월인데, 상반월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라고 표현하고, 하반월인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그냥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기보다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사주가 어떻다? 한습해지기 때문에 대서부터 금수가 많으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계절의 심점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냐. 미월은 토왕절에, 그죠? 여름에 토가 왕한 계절, 사막화되어 있고요. 밑토는 뜨거운 열토라고 하는 개념만 알아두셔도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미월의 일간, 정화일간이 태어났죠. 자, 4월, 5월에 태어난 정화는 일간 자체가 화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지만, 미월은 아무리 미중정화라고 하는 것에 정화일간이 통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가 왕하면 화생토해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니, 설기만 합니까? 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보광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무광, 병화일간, 정화일간 제일 싫어하는 게 회광되는 것을, 빛을 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토가 다시 많아져서 정화일간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요.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정화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해도 정화는 사시사철 간목을 얻어야 되는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세력을 잃고 토가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니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정화 자체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미월에 간목도 월령 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목이 굉장히 사오별에 약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임수는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 정화를 보광해주는 역할, 말라붙어 있는 건토인, 열토인, 미토를 갖다가 윤택해주게 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의 신으로, 일신으로 사계의 이로움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임수인 것이다. 간목은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더해서 임수 하나를 얻으면 이러한 이로움새가 있죠. 정화 입장에서 임수가 뭐예요? 정관이죠. 자, 정관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남편 덕이 있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인과 정관을 쓰게 되는 것이니, 정인을 쓰면 사람이 한량없이 어질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측은지심을 갖는 사람의, 그 다음에 대의 명분도 굉장히 중시하고 반듯반듯 올곧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민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제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임수로서는 간목을 생주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줌과 동시에 미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 관의 쓰임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안 연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옳지는 토 또한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되겠죠. 음토가 됩니다. 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는 관계, 일간인 내가 토를 생하니까 아생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육신으로 보게 되면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어저께 병화가 미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음이 되니 식신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식신격에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니 설기태과한 사주 또는 설기과다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설기가 많으니 일간이 어떻다? 신약 사주가 된다.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성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성은 목이 되겠고 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뭐다? 간목을 얻어야 된다. 청간으로 간목이고 지지로는 인목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을 얻었을 때 목이 약하다 보니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준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식신격의 설기태가 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봐서 정묘 일주가 되겠습니다. 유금은 수를 생하는 구조의 역할을 할 것인데, 월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개수는 병화 입장에서는 달리 정화 입장은 7살이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 7살을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깃들어서 개수를 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 제사라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거 개수를 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좀 임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 개수가 있어서 좋지 못하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기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약하면 간목 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기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죠. 승목. 묘미 한목한다 하더라도 정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미월의 정화가 하반월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토 투출해서 식신격이긴 하지만 일지에서 유금을 보고요. 유금의 뿌리를 둔 경자시가 되면 경금 투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반월에 금수가 많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 삼복생한. 그래서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삼복생한을 떠나서 미월에 정화가 묘목 하나 정도 가지고 정화를 생각하기는 매우 좀 어렵죠. 일간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경자시가 되거나 또는 신해시가 되면 똑같이 삼복생한의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화운으로 가서 일간 정화를 도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죠. 그 다음에 유를 보게 되면 사유, 축, 삼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사가 없더라도 유축, 해금에 신금 투출하게 되면 이것 또한 삼복생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 자체가 이렇게 많진 않다 하더라도 금수가 진기를 하는
하반월에는 삼복생활이 될 수 있죠. 더욱더 중요한 것,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임인시가 되게 되면, 자, 일단은 인의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죠. 묘의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자 정화가 신약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기토로 이렇게 개수를 재서 식신제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임수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뭐다? 정화 옆에 바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요거는 뭐 인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임수가 시간이 있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정신이 조금 혼잡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개수 투출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은 묘유충하는 것도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금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묘목도 깨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개수 두 개가 이렇게 유해생을 받는데 개수의 뿌리도 없어지는 것이죠. 뭐 개수의 뿌리가 없어지면 정화를 극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주 전체의 틀이 망가진 것이다. 국가로 따지면 국가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정도의 생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묘시는 생각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갑진시가 되게 되면 진유합금이 되죠. 간목이 천간에 투출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정화라서 뭐 화가 별도로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 갑진시가 됐을 때 목화운이 좋을 것이냐 또는 금수운이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화가 없기 때문에, 일간이 정화를 하더라도 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갑진시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가 오의 뿌리를 뒀죠. 겁재인 병화를 얻어서 조후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화가 왕해지는 것이 단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금수운으로 가서보다 화의 기운, 수의 기운이 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신시, 기우시 또는 경술시 정도에는 다 일간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사주의 금수가 많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복생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병오시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